혹시 눈앞에서 누군가가 물속으로 사라지는 걸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면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그 절박한 순간, 인간의 이성과 감정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그리고 그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삶은 어떤 형태로 뒤틀리게 될까요? 2008년 1월 5일, 일본 오카야마현 니미시. 혹한의 한겨울, 깊은 산속의 정막을 깨고 대학 탐험 동아리 연합팀이 동굴 탐사에 나섭니다. 주고쿠와 시코쿠 지역 여러 대학에서 모인 13명의 젊은 대원들. 그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고치대학 3학년생인 나구라 유우키, 21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풋풋한 젊음과 모험심으로 가득했던 그는 이날의 탐사가 자신의 마지막 여정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히메사카 종유동이었습니다. 이곳은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않은 깊고 험준한 동굴이었으며 내부에는 거대한 지하호수가 존재한다고 알려진 위험천만한 장소였습니다. 오카야마현의 천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었기에 탐사를 위해서는 오카야마현 교육위원회의 정식 허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탐사 동아리 측은 이러한 필수적인 허가 절차를 무시한 채 탐사를 강행했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에 제기된 여러 의문점 중 하나로 탐사 동아리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점은 이후 사건의 전개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경 13명의 대원 중 나구라를 포함한 5명의 핵심 대원이 동굴 안으로 진입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점점 더 깊은 미지의 세계로 향했습니다. 빛 한 점 들지 않는 완벽한 어둠 속의 통로, 미끄럽고 불안정한 바위투성이 길,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떨어지는 체온. 극한의 환경 속에서 그들은 약 2시간 이상을 걷고 기어 동굴의 가장 깊숙한 곳, 바로 문제의 지하호수에 도달합니다.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오직 랜턴, 불빛에 의지해야만 하는 그야말로 자연의 웅장함과 함께 공포감을 동시에 주는 미지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경.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나구라 유우키가 여전히 옷을 입은 채로 그 차가운 지하호수에 스스로 들어갑니다. 한겨울 햇빛조차 한 줄기 들지 않는 동굴 속 지하호수의 물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살을 애는 듯한 온도였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극도로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더욱 의문스러운 것은 함께 있던 다른 일행들은 그를 강하게 제지하거나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입수 행위가 동아리 내에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던 일종의 담력, 시험과 같은 관행이었다고도 합니다. 이는 동아리 문화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반면 또 다른 증언에서는 나구라의 개인적인 돌발 행동이었으며 자신들도 당황하여 미처 대응할 새가 없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것은 그는 혼자 그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호수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수영으로 생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는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일행은 공포에 질려 주변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동굴 내부는 랜턴 불빛마저 삼켜버릴 듯한 완전한 어둠에 가까웠고 깊고 차가운 물속 상황은 사실상 맨눈으로는 어떠한 것도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제한된 장비와 극악한 시야 속에서 일행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무력감과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갔고 숨막히는 공포감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 명의 동료를 잃었다는 비극적인 현실과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긴박한 시간이 흐릅니다. 사고 발생 추정 시각인 오후 2시로부터 무려 4시간이 지난 오후 6시 15분이 되어서야 비로소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이 4시간이라는 엄청난 공백은 이 사건에서 가장 크고 미스터리한 의문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동굴에서 외부로 나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 사람이 물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절박한 상황에서
이토록 긴 시간이 허비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 신고는 그토록 늦어졌을까요? 이 의문은 단순 사고론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 되며 사건의 진실을 파고드는 모든 시도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시간 동안 동굴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쩌면 이 공백 속에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행은 내부에서 간단한 수색을 진행했지만 더 이상의 행동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사고를 우려해 전원 철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겨울 동굴 환경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며 급격한 저체온증의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현장에 무작정 남아있는 것 자체가 대원들에게도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은 나름의 설득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판단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일각에서는 한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본격적인 구조 시도가 너무나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합니다. 반면 당시의 극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반론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과연 그들은 동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안전만을 우선시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수색 작전이 시작됩니다. 오카야마현 경찰, 니미시 경찰, 그리고 동굴 탐사에 능숙한 경험. 많은 대학 졸업생들까지 총 30여 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 동굴 내부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첨단 장비를 동원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나구라의 흔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나구라 유우키의 시신은 물론 그 어떤 작은 흔적조차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하호수는 외부와 연결된 구조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미지의 공간이었고 물속 시야 역시 극히 제한적이어서 수중 수색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아무리 숙련된 대원들이라도 수색 자체가 엄청난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마치 호수가 나구라의 존재를 삼켜버린 듯 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 사건을 지하호수에서의 단순 익사사고로 결론 내립니다. 시신은 호수 깊은 곳, 바위 틈이나 퇴적물 아래에 가라앉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수색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실종 발생 6일 만에 수색을 전면 중단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절망적인 결과였습니다. 시신이라도 찾아서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싶었던 유족들의 간절한 바람마저도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 사고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의문점들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사건은 미스터리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먼저 탐사 자체가 사전 허가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다시 한번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히메사카 종유동은 국가지정 천년기념물이었기에 오카야마현 교육위원회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는 절대 탐사해서는 안 되는 구역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승인 없이 진행된 이 탐사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으며 동아리 측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시 규정상 필수가 아니었다는 주장이 존재했지만 엄격한 관리 지역에서의 무단 탐사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탐사에 참여했던 일행들의 엇갈리는 진술들이 혼선을 가중시켰습니다. 동굴에 진입한 인원수, 당시 지하호수에서의 상황, 나구라가 물속으로 들어간 과정에 대한 설명이 각기 다르게 전달되면서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언론 보도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지적되지만 일관성 없는 진술들은 사건의 투명성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왜 그들의 진술은 이토록 달랐을까요? 혹시 합의된 진술이 아니었을까요? 또 하나의 심각한 의혹은 바로 피해자 나구라의 SNS 계정 조작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 누군가가 나구라의 SNS 계정에 불법적으로 로그인하여 그의 개인정보를 조작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남긴 일부 게시글이 비공개로 전환되거나
아예 삭제되는 등 의도적인 조작의 흔적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의 일기 항목이 공개 상태에서 친구 공개로 변경되었다가 결국 전부 삭제된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이는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이자 사건의 배후를 숨기려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왜 무엇을 숨기려 했을까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해석은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조직적인 시도이며 단순 사고가 아님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과도한 언론의 관심과 무분별한 억측으로부터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유족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반론 역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종된 사람의 계정에 누군가 로그인하여 내용을 변경했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의문을 남겼으면, 이는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당시 탐사 동아리 회장이었던 하쿠마이 미호의 석연치 않은 행보 역시 의혹을 증폭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이후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고 기자들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숨기려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후 하쿠마이 미호와 부회장 이토 토모코는 돌연 동아리에서 사퇴했으며, 심지어 동아리 홈페이지에서는 이들의 정보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삭제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이상으로 어떤 감춰진 진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이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추측과 음모론이 난무했습니다. 단순 익사 사고가 아닌 살인 음모론, 동아리 내 가혹 행위로 인한 사망 의혹, 심지어는 나구라 유우키가 애초에 지하 동굴에 간 적도 없으며 오히려 전혀 다른 곳에서 살해당한 뒤 시신이 유기되었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측들은 일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퍼지기도 했지만 사건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미스터리를 증폭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공식적인 발표만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퍼즐 조각들이 너무 많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몇 가지 풀리지 않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들을 남겼습니다. 왜 그는 그토록 차가운 지하호수 속으로 옷을 입은 채 스스로 들어갔을까요? 그의 행동은 자발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강압이나 알 수 없는 동기가 있었을까요? 왜 함께 있던 일행 중 아무도 그를 강하게 제지하거나 물 밖으로 끌어내려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동아리 내에 혹시 문제가 있는 문화나 관행이 그의 입술을 묵인한 것은 아닐까요? 왜 사고 발생 추정 시각인 오후 2시부터 경찰 신고가 접수된 오후 6시 15분까지 무려 4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허비되었을까요? 이 공백 속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으며 이 시간 동안 그들은 무엇을 한 것일까요? 이 4시간의 진실은 사건 해결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째서 그는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시신이 호수 속 깊은 곳에 가라앉았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어떠한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은 것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사라진 그의 존재는 지하호수 깊은 곳에 영원히 잠들어 버린 것일까요? 2008년 그날 오카야마현 히메사카 종유동 지하호수.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일본 경찰에 의해 공식적으로는 단순 익사 사고로 정리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색을 중단하고 사건을 종결했지만 이것으로 모든 의문이 해소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의문과 의혹만을 남긴 채 시간 속에 묻혀버린 듯합니다. 완벽한 어둠 속 외부 세계와 단절된 그 지하호수 공간에서 정말로 단순한 사고만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그 차가운 지하호수 깊은 곳,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단순한 비극적인 사고일까요? 아니면 감춰진 진실이 있는 미스터리일까요? 이 풀리지 않는 의문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